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바로 할머니와의 일인데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저는 부모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세요. 아버지가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그 당시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었는데요. 특수작물, 벼농사, 과실나무 등 돈이 되는 일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키가 제일 크고 인물도 좋은 분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70대 후반이신 할아버지는 TV에서 나온 탤런트를 닮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주변에서 혼자 아들 키우기 힘드니 빨리 재혼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의 새할머니를 소개받아 재혼하셨고 새할머니는 사랑이 아주 많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없는데요. 할머니는 가끔 아버지 키우느라 동생을 안 가졌다고 하셨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마당에 큰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물놀이하고 나면 시원한 수박을 잘라 씨도 다 빼주셨고요. 집 근처 밭에 심어놓은 복숭아 나무, 토도나무에서 과실을 따서 씻어 주셨어요. 할머니가 따주신 과일은 모두 맛있었어요. 봉숭아물도 들여주시며 조곤조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골에서 며칠만 지내면 아이가 빨리 성장한다. 추억이 많아진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인자한 할머니를 잘 따랐고요. 여름방학만 되면 할머니 댁에 갔어요. 중학생이 되고도 가족 휴가의 마지막 코스는 할머니 댁이었어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음식을 할머니가 해주면 어찌나 맛있던지 말이죠.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할머니 평생 소원이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두 분 다 운전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 아파트에 살면서 운전해서 밭을 다녀오실 수 있었죠. 저는 할머니가 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방이 3개고 짐도 없으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젊은 사람이랑 살면 도움받을 것도 많고 혼자 자취하면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텐데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며 빨리 들어와서 살라고 성하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10살이 어리신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60대가 되셨어요. 할머니는 농사일 때문에 무척 지쳤을 법도 한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시집와 전처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고 손주에게도 늘 따뜻한 분이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여자친구와 밤 늦게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가도 다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를 이해해 주는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서 집에 들어갔고요. 농번기 때도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몸이 무척 안 좋아지셨어요. 농사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매일 요양보호사가 오게 되었죠. 그 당시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보호사가 밥을 차리면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밥을 떠 먹여 드렸고요.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아 할아버지를 씻겨 그리고 산책도 시켜 드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만 한데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고요. 보호사가 집에 계신 시간에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하는 게 할아버지에게 미안해진다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하셨는데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도 바람을 쐬고 한수 돌려야 할아버지 간호를 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기호가 같이 사니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른다고 고마워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상태가 악화되어 투병한 지 1년도 못 돼서 하늘나라로 떠나셨는데요. 할머니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저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걱정돼서 입대를 미루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고 저는 할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할머니에게 전래동화 책을 읽어드렸죠. 몇 페이지도 못 읽고 하품이 났지만 할머니는 결말이 궁금하다며 끝까지 들으셨어요. 할머니, 이건 반칙이에요. 얘기 듣다가 주무시라고 책을 읽는 건데 왜 잠을 참고 있어? 하고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할머니는 나는 기호 목소리 듣는 낙으로 살아. 아직도 그거 몰라? 하시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도 되고 근처에서 자취를 해도 되는데 할머니 찾아와서 사는데 우리 기호만큼 착한 손주가 어디 있어? 동네 할머니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하며 손을 잡아 주셨어요. 할머니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집에 살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셋이서 드라이브를 갔다 오기도 했고요. 할머니와 여자친구는 목욕탕에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군입대 하기 전 할머니께 인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큰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동안 제가 할머니께 사드린 선물을 가지런히 모아와서 보여주었어요. 우리 기호가 할머니 생각해서 내년 사준 생일 선물, 어버이날 선물이야. 너랑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나는 우리 기호를 생각하면 없던 기운도 솟아나. 군대에서 몸 조심하고 더 멋진 사나이가 돼서 돌아와 저는 휴가를 나오게 되면 PX에서 파는 화장품을 사왔어요. 할머니는 그걸 바르고 더 젊어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할머니와 목욕탕에 같이 갔던 여자친구는 제 와이프가 되었고요. 우리 애들이 예쁜 증조할머니 만나러 가자고 보채네요. 할머니는 80대가 되셨는데 밤이 되면 제 아이들을 양쪽에 눕혀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이 들고 나면 할머니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낳아준 정도 크지만 키워준 정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드릴 생각입니다. 내일 모레 환갑이 되는 여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네요. 하도 사람들에게 많이 말해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는 일찍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고, 둘째는 아직 미혼이지만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터울이 많이 져요. 큰애를 키우다 손 갈 데가 없다 싶을 때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언제 키우나 하고 한숨 쉴 때도 있었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너무 빨랐어요. 둘째가 대학을 들어간다 싶더니 군대 다녀와서 대학에 미래가 없어 보인다며 취업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었고 회사가 집에서 너무 멀어 나가 살게 되었어요. 둘째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할까도 싶었지만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요. 휴대폰 보며 시간을 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낙으로 사는데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둘째까지 나가서 살게 되니 적적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다들 나이가 있어 집에 얽매일 일도 없는 나이라서 자주 모임을 갖지요. 하지만 뭔가 모를 허전함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다가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어플을 깔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관계를 지속해온 사람들 뿐이라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 어플을 깔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더 확실히 털어놓을 수 있더군요. 대부분 남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여자분과 대화하는 것도 마다할 마음은 없었는데 거기 여자분들은 같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연령대 남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같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유부남이거나 돌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는 대화에 점점 중독이 되어 갔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남자가
저에게 대화 신청을 하길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 둘째와 동갑이더군요. 그는 저와 거리낌 없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꺼리는 마음이 들어 또래와 대화를 하라고 했지만 뭐가 어때서 그러냐는 그의 말에 잠시만 대화해 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는 저같이 나이 많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비인가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점점 의심을 풀게 되었어요.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남자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잘 통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다독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와 얘기를 하다 보니 주로 얘기를 하는 쪽은 저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성숙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에게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듣고 있었고 가끔 질문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래 남자들에게 제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보다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일주일 남짓 그와 대화를 하다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화를 하자는 그의 말에 저는 잠시도 낭설이지 않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통화를 한참 했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오느라 휴학을 했고 곧 복학하는데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길래 맛있는 거나 한번 사주자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둘째와 동갑인 남자가 지루해하지도 않고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줬으니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에 갔는데 평범한 그 또래 남자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흔한 그 또래 남자 얼굴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밝게 인사하고 평소 대화하던 대로 대화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하니 더 솔직히 더 좋더라고요. 그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빛이 저는 싫지 않더라고요. 매일 대화를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성수 어머니 아니신가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그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둘째 이름이 나와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 이름을 어떻게... 그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웃으며 저 성수 집에 몇 번 놀러 갔던 지우예요.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멋쩍을 것 같아서 저는 지우구나 하며 아는 체를 했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저는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와 어플로 대화할 때 저는 외롭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얼굴 볼 일도 없으니 뭐 이런 생각에 솔직하게 말했던 것인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도 저에게 외롭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나이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니 부끄러울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둘째의 친구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울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어플에서 만나 대화한 것 뿐이라고요.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그가 참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리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으니까 마음껏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하더군요. 빙긋 웃는 그의 여유로운 표정에 저도 긴장이 풀려 편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자를 만날 기회도 별로 없어서 여자친구도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둘의 고민은 이성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다 하는 공통점이 있었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나 같은 할머니를 왜 만났을까 하는 농담을 던졌어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웃더라고요. 저는 한참 젊은 나이에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고 장난을 쳤어요. 그는 그런 거 아니라고 정색을 했지만 저는 계속 장난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맞아요. 그래요. 저 아무것도 안 가리고 여자면 다 좋아해요. 자포자기하듯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날 그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저희 집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집 앞에서 저는 라면 먹고 갈래 하며 또 장난을 쳤어요. 그는 요즘 그런 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 보고 갈래?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죠. 고양이 보고 갈래? 했는데 그는 그 고양이 수컷, 암컷 이렇게 묻더라고요. 암컷이지 하고 대답했더니 그는 그래 좋아하면서 자기 또래 여자에게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저희 집에 함께 들어와서 맥주를 마셨어요. 제가 저녁에 가끔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냉장고에는 항상 캔 맥주가 있거든요. 그날은 맥주를 한 캔씩 마시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고양이 안 보여줬으니까 내일 또 올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 환영해야 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그를 위해 음식을 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렸죠. 그날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는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차린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수다가 시작되었죠. 늙은 여자의 얘기가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그가 마음속으로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는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기는 나이 많은 여자가 취향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또래 여자친구 사귀면 그런 마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는 자기 나이를 알면서 제가 자기를 만날 결심을 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고 대화가 잘 통해서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자기랑 만나서 마음에 들면 사귈 마음도 있었던 거냐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바라보았어요. 그도 웃더라고요. 우리는 조용히 방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와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처럼 나를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 몰려와 앞으로 엄마처럼
그를 챙겨줄 것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는 웃으며 저에게 그럼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요. 그건 좀 그렇잖아 하더라고요. 그럼 내 이름을 부를 거냐고. 우리 사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아침이 올 때까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밤 늦게까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대화하는 날이 갈수록 더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와 지내온 지 1년이 넘었네요. 저는 그가 또래 여자를 만난다 해도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저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걸로 족할 것 같아요.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둘째, 친구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어찌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현재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청년이랑 말이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질책을 받을지, 부러운 마음에 시기 질투를 받게 될까 걱정이 앞서서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살려고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제 장점은 예쁜 외모의 성실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제 인생의 반을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표현한다면 지금은 아주 맑게 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50대 초반이고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저는 두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예쁘고 날씬한 부인을 두어서 부럽다는 찬사를 받으며 저만 위해주는 남편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매일 회식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모르는 통장도 개설했고요. 알고 보니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항상 가족이 먼저였던 사람이 술집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이었어요. 8자리의 마이너스 금액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참을 수 없었고 남편에게 다 놓고 나가라고 했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애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더군요. 그것도 법원에서 정한 최소 금액으로요. 어마어마한 빚에 맨몸으로 집을 나왔으니 그 돈 보내면서도 생색을 내더군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애들은 당신 안 찾으니 어설프게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 역겨워라고 쏘아 붙여 주었어요.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나가 일하는 동안 밥도 알아서 차려 먹고 집안일도 해놓더라고요. 큰딸은 간단하게나마 반찬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며 정돈도 다 해놓고요. 식탁 위에 100점짜리 시험지를 올려놓고 엄마 기다리며 늦게까지 숙제하고 있는 예쁜 아이들이 제 희망이자 보람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정부 보조금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걱정이 없었고 저는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혼녀라고 말하는 순간 득보다 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다니는 직장에 애들 아빠가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동네 식당에서 일했는데 제가 가정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이루어 짐작하고 이혼녀인 줄 짐작하더라고요. 자기도 눈치가 있다며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 테니 고생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짐승이다 생각하고 상대를 안 해버렸어요. 동네 언니는 그렇게 힘들게 몸으로 일하지 말고 너의 예쁜 외모로 좀 편하게 일하지 그러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우리 남매만 바라보고 한 길로 향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많은 사람이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삶의 이정표이자 버팀목이 되었답니다.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도 덜 쓰게 될 것이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 저에게 일 그만하고 좀 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일하던 식당이 보상을 받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졸지의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동네에 지식산업센터라는 큰 건물이 완공되고 지역 카페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마침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가 지인이 차린 공장인데 아줌마들을 많이 구한다고 소개를 해줬고요. 젊은 남자 관리자에게 면접을 봤어요. 공장에서 제조하고 포장까지 해서 쇼핑몰에 납품을 한다는데 근무 환경이 무척 깨끗하고 조용하더군요. 첫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관리자가 식권을 주며 앞으로 이 건물에 있는 한식 뷔페, 국수집, 해장국집 3군데에서 이 식권을 내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종일 같은 자세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움츠렸던 몸도 잠시 펴고 커피도 마시며 소중한 휴식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에 30분간 휴게 시간도 꼭 지켰고요. 아줌마들이 하는 소리를 귀동냥했더니 대리님은 사장님의 아들이고 엄청 부잣집 아들인데다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말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게 똑똑해 보였고요.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했는데 혈압, 당뇨가 있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 삼아 공장 시차를 나오는 분이었어요. 단순 부업 같은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늘 따뜻했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연말 모임 때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건물 고깃집을 예약해 거하게 한 상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대리님은 잘생긴 얼굴에 노래 실력이 수준급이었어요. 대학교 때 밴드 활동도 했다는데 일렉 기타도 연주했다고 하더군요. 우린 그날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 대리님은 자기가 빠져줘야 하는데 여사님들이 대리님에게 가지 말고 같이 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의 아들뻘 되는 대리님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귀여워 보이던지 여사님들은 한풀이 하듯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놀고 집에 갔어요. 같은 방향으로 갈 만한 사람이 없어 혼자 집에 가고 있는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리님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군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의아했지만 은근 대리님의 동행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잠깐 얘기 좀 하고 갈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묻는 대리님에게 편의점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발 시려운데 더 조용한 곳에 들어가고 싶다는 대리님의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갈대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큰아이는 지방 공기업에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들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잠시 차 마시고 가겠다는 대리님을 집에 데리고 갔어요. 현관에 놓인 남자 구두를 보고 아저씨, 오늘 많이 늦으시나요? 하고 묻더군요. 집에 들어오라고 한 후 허브차를 대접했어요. 사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나는 혼자 된 지 오래됐고 아이들도 다 커서 손 갈 일이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대리님은 큰 아이와 같은 학번이었어요. 내 자식 같은 사람 앞에서 가정사를 털어놓게 된 건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리님을 느낀 지 오래되었거든요.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대리님이 쫓아오길래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우리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하나가 되었어요. 대리님은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고 하는 일도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집안에서는 공장 물려줄 테니 사람 많이 만나보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거의 엄마 뻘 되는 사람들과 일하며 저에게 눈길이 같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박 여사님과 언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오늘에서야 기회가 생겼다며 사실 노래방에 따라온 것도 박 여사님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긴 이제 젊은 여자에게 시간, 감정을 소비하며 지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이후 수시로 대리님 집과 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예쁘고 순수한 애인이 생겨서 즐겁다고 하는 젊은 대리님 나이는 어리지만 속 깊고 책임감 있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갑자기 찾아온 이 행복 마음껏 누려도 되겠죠.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